네. 거기에 신장식 의원 2개 추가했어요. 뭐요? 마누라 중독, 그다음 하나 못 까먹었다. 5가지 중독이다. 5대 중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사실 김종대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기다렸냐? 오늘 아침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시에 뭐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제 뭐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전체가 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하는 최악의 수준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플랜 B, C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국회 그 707 특임 부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볍게 국회는 제압하고 원래 이거는 실패할 변수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후에? 그 제가 민들레에 쓴 칼럼 내용이 그거예요. 네. 왜 7공수, 13공수가 들어가야 됐을까? 그리고 경찰 병력도 추가 5천 명 증원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을 5천 명? 5천 명. 그러니까 그건 당일날 원래 계엄 상황에서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네. 그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다른 관할지에서 배속받기로 한 기동대. 이게 증언이 안 된 건데 그건 경찰 내부 혼선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 저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수부대 특전사에다가 수방사, 정보사 이게 다 출동하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회를 가볍게 평정하고 난 이후 계획이 그게 본론이고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 제압은. 11시에 당연히 했었어야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간 단편 명령이 특전사령관이 이제 실행해야 된 단편 명령이 11시까지 국회 점령입니다. 11시까지. 포고령이 11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나오기 전에 일단 국회는 점령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치명적 실수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 담화가 10시 23분에 시작해서 맞아요. 30분경에 끝나거든요. 네. 이건 시간 설정이 잘못 세팅된 거예요. 11시에 정확하게 끝나야지. 그래서 현 시간부로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연설문이 짜여져야 되는데 10시 30분부터 그 11시까지의 30분이 빕니다. 요거는 군사 용어에 D-Day H-Hour라는 개념이 있어. D-Day는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H-Hour는 뭐냐 하면은 더 세부적으로 작전 개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H-Hour라 그러는 군사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11시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 상황인데 읽어보세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어. 그런데 실제 작전은 30분 뒤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빈 30분 동안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공백인데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소집 명령을 내린 게 10시 42분입니다. 예. 그런데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는 10시 43분에 소집이 됐어요. 야당이 더 빨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다 우발적 요인을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헬기 뜨는 게 기상 문제였어요. 그러게 눈 와가지고. 그다음에 공약 문제였습니다. 수방사의 허가 문제하고. 근데 기상 문제가 더 커요. 이게 48분을 또 늦춰. 그러면 이걸 앞에 30분하고 합쳐봐. 얼마가 늦어진 거야? 30분 플러스 48분이니까 물경 1시간 18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8분이 이게 공백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H-Hour 개념이 무너진 거지. H-Hour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 마지막 치명적 실수는 윤 대통령은 작전부대에 원래 직접 전화를 안 하기로 딱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어요. 원래 모든 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은 병력 출동과 작전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되니까 이건 내란 수계에 움직일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자기는 원래 계획은 국회 경고만 하려고 그랬다. 내 의도는 그게 다다 이거였다고. 그런데 문 뜯고 들어가라 그런 게 나와버렸잖아. 이거는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겹쳐가지고 H-Hour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김어준 쪽은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김민석, 박선원 의원 등이 왜 계속 계엄을 경고했잖아요. 네. 그 라인이 어딜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누가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파이프가 있죠. 민주당에. 국정원입니다. 이거 단독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라인이라고만 할게. 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국정원에서 이 정보가 아니, 나왔다. 저기 실수한 게 윤 네. 대통령이 저기 홍장원? 아니 집권 초에 국정원 1급 이상 뭐 또 4급 이상해서 너무 많이 자른 거야. 맞아요. 많이 잘랐어요. 날렸죠. 맞아요. 엄청 날렸어요. 너무 많이 자른 거야. 예, 이게 예. 야당의 전 정권 인사들이라고 해서 막 다 잘라 그랬죠. 야당의 풍부한 정보 자산이 돼 버려. 윤석열이 다 잘라내서 이렇게 야당의 정보 인프라가 풍부한 적이 없어. 그쪽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저기 정보 활동이 그래서 뭐 메딘위원회로 어떤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 짝이고 예. 내 정보 라인은 그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원님은 또 어느 쪽이에요? 난 군 쪽이지. 군 쪽, 국방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국정원, 국방부 이쪽에서 콸콸콸콸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 취재가 잘 돼. 난 이렇게 취재가 요 며칠 동안 잘 된 적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녹취 파일을 약간을 저기 방송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JTB. 지난주에 아니, 이제 취재 나갔는데 편의점에도 좀 넘겨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남았어. 네. 괜찮아. 남았어. 기다려. 그런데 그 방송이 네. 곽중근 사령관 마음을 돌려 세우는데 결정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면은 곽중근 사령관의 모든 동향을 아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그 특전사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실병이 기동하는 네. 이 작전의 운영 체제 쪽은 제가 좀 취재를 했고. 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고 이걸 기획하는 그룹에서 정보는 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로지 김용현만 깠다고 지금까지. 네. 갖다 고발까지 또 당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하려고 내가 기소해달라 그런 건데 김용현이 사라졌어. 재판 열릴 때 되니까 없어. 구속됐어. 없어.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지금 질문이 김어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어준 얘기를 해주세요. 그 김어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 김어준 총수 얘기를 다 사실이라고는 보증을 못해.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때까지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윤 대통령은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당장 격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한 대표가 꼭 봐야 된다. 이거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꼭 보라.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온다. 제 편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좀 사실 설명을 내가 최대한 짧게 해볼게.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이 내란에는 크게 보면 비밀 지휘소가 3군데 있었습니다. 내란의 비밀 지휘소가 세 군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선 용산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저기 안보실하고 민정 수석실하고 네. 여기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정무, 법무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부 조직이 국정원과 방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부 조직이 정보사요. 그런데 이제 그 정보사는 대북 첩보부대고 거기는 이제 요인 암살이라든가 어떤 그 특수 테러라든가 이걸 군사 용어로 분란전이라 그래.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저기 전투가 아니라 적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적지에서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가서 분란전을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그룹까지 연결돼 있는 게 이게 두 번째 이제 기획 그룹이에요. 네. 그 중에 센터가 방첩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용산에 그 컨트롤 타워에서 준 걸 가지고 네. 체포조를 어떻게 하고 포고령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실무하는 김용현의 지휘소가 이 방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병을 기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계엄의 판을 짜는 데고 실병을 기동하면 예컨대 1공수는 몇 시에 들어가, 3공수는 몇 시에 들어가, 707 부대는 어디로 가.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저기 전라도 7공수하고 충청도 13공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는 합참의 작전의 그 C4I 시스템을 장악 안 하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제3지휘소야. 이게 제3지휘소인데 여기에 연결되는 인물이 장원팔 합참 차장이에요. 장원팔? 이 사람이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합참하고 연결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참의 이 운영 체제를 장악하지 않으면 네. 어디선가 이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작전 명령의 혼선으로 모든 작전 명령은 합참 시스템을 통해 내려가야 돼. 이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뭐 구두로잖아. 야 몇 시까지가 어디까지 갔어.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야. 근데 대통령이 그 짓을 한 거야 실제로. 그러면 다른 지휘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계엄 하나를 한다 할 때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 그렇죠. 실무가 폭주한다고 폭주. 그래서 비밀 지휘 그룹이 3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국방이나 정보위나 법사위에서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놈만 콕콕 찍어서 하는 거지. 실제 이 쿠데타의 진행 양상은 전혀 안 드러난 거고 반도 공개 안 됐어. 그렇겠죠.